안녕하세요. 최근준입니다. 제가 최근에 농지연금이라는 제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농지연금의 장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고, 오늘은 농지연금의 단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결론적으로는 이게 단점이 아니라 오히려 저는 약간 장점으로도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저는 이제 농지연금을 준비할 때, 지금까지 농지연금의 기초적인 부분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예를 들면 지금 진행하고 있는 어떤 장점, 단점, 지급 방식, 자격 조건 갖추기, 그 다음에 뭐 가격 어떤 수익률에 대한 시뮬레이션도 같이 해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농업인이 될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예를 들면 농지 없이 농업인이 되는 방법이라든가, 농지증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농업 경영체 등록 확인서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농지증은 실패 없이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동안에 몇 번의 영상을 통해서 설명을 드렸고, 굉장히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농지는 싸게 사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 토지 경매를 통해서 우리가 사야 되는데 이런 어떤 특수한 문제가 있는 물건들은 조금 나중에 하더라도 이런 물건이 문제가 없어도 싸게 나온 물건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물건들을 어떻게 우리가 고를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 가고 있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토지에 대한 공부, 농지에 대한 공부도 해 가고 있습니다. 제가 어, 쓴 어떤 정리하고 있는 자료에는 어떤 지목이라든가 용도 지역이나 어떤 건폐율이나 용적률, 예를 들면 도로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농지증, 농지 전용에 대한 이야기도 좀 세부적으로 정리를 하고 몇몇 분들에게는 공유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지역에 대한 공부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농지연금용 농지는 사실 어떤 특정 지역을 선택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는 어떤 준비 방법은 어떤 감정가의 반값 이하로 우리가 농지를 취득을 하고 공시지가 근처 또는 그보다 낮으면 더 좋겠죠. 그 근처에서 우리가 농지를 취득하려고 하기 때문에 매입과 동시에 이득이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을 갖춘 농지를 우리가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어떤 특정 지역을 선택할 필요는 없지만 만약에 이 지역 근처에서 농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예를 들면 국토종합개발계획이라든가 철도망 계획, 그 다음에 일자리가 늘어나는 지역이 어디인지, 그 다음에 지역별로 인구 증가가 어느 지역 중심으로 일어나는지 이런 부분들을 공부하고 나서 지역을 선택하면 더 좋겠죠. 이런 내용도 함께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지연금의 단점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이제 세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가 있을 텐데, 예를 들면 공시지가의 100% 또는 감정가의 90%로 금액을 책정을 해서 예를 들면 감정가의 90%로 책정하는 게 손해가 아니냐 이런 부분들을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만약에 우리가 중도를 해지를 하게 되면은 그리고 나서 우리가 만약에 재구입을 한다면 위험 부담금 명목으로 이자를 추가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도 뭐 어떻게 보면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단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보유를 했는데 담보농지의 가격이 떨어지면은 연금 수령액이 줄어들 수 있다. 이거는 당연할 수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이 수령액을 유지를 하거나 아니면은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첫 번째 감정가의 90%로 금액을 책정하기 때문에 손해인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어떻게 보면 농지 매입 시에 토지 경매로 우리가 50% 반값 이하로 우리가 살려고 노력을 하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순간 감정가의 90%라고 해도 매입할 수가 분명히 장점이 있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 저는 오히려 장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맹지를 예를 들면 맹지를 매입을 하게 되면은 맹지를 사실은 매입한 이후에 농지연금이 아니라면은 사실 팔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런 맹지조차도 농지연금에서는 받아주기 때문에 맹지를 감정가의 90%로 100% 확실하게 팔아준다. 사실은 이 부분은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저는 오히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농지를 골랐을 때 장점이 되는 거고, 누가 보더라도 굉장히 좋은 물건을
매입을 했는데 감정가의 90%로 우리가 팔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들한테는 단점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매입과 동시에 이득이 확정된 물건을 찾으면 되는 거고, 그리고 감정가는 일반적으로 공시지가의 1.6배에서 1.8배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공시지가 수준의 농지를 사게 되면은 이 60% 또는 80%의 이득을 이익에 대해서 확정을 짓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런 조건이 있다고 하더라도 저는 오히려 이 부분은 단점이 아니라 장점이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생각하는 어떤 단점에 대해서는 중도 해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만약에 중도 해지를 할 경우에, 왜냐하면 농지연금용으로 농지를 던졌는데 그 농지가 예를 들면 더 비싸게 사줄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중도 해지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런 중도 해지나 아니면 기간 만료 후에 재구입 시 위험 부담금 명목으로 이자가 추가된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이런 경우가 얼마나 있는지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전략상으로는 사실은 이거는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기본적으로 중도 해지는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맹지 같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싼 물건, 그렇지만 농지연금용으로는 받아주는 이 물건을 우리가 매입을 할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물건들은 지금 토지경매 시장에서 많이 있기 때문에 중도 해지는 기본적으로 하지 않고 그냥 농지연금으로 던지고 또 다른 농지 또 농지연금으로 던지고 이런 식으로 좀 해가려고 하지, 중간에 어떤 특별한 아주 특수한 상황, 예를 들면은 굉장히 높은 가격으로 사주겠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면은 저는 일반적으로 해지는 하지 않을 생각으로 하기 때문에 크게 뭐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면 그렇다 하더라도 중도 해지를 할 필요가 있을 때, 예를 들면 중도 해지는 연금 수익보다 큰 수익이 보장된 경우에만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도 해지를 할 정도로 높은 가격에 팔 수 있다면 이 또한 나에게는 굉장히 좋은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농지연금용 농지는 중도 해지는 하지 않는다라는 원칙으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도 어떻게 보면 단점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담보농지의 가격이 떨어지면 연금 수령이 줄어들 수 있다. 뭐 물론 맞는 이야기죠. 제가 지금 만약에 5억의 농지를 샀는데 그거를 이제 보유하면서 이 농지의 가치가 4억이 되고 3억이 되면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런 걱정을 하고 있다면 사실은 어떠한 투자도 사실은 하기 어려울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이 미래에 대해서 어떤 좋은 방향으로 예측을 하거나 아니면은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예측을 하는 거지만 그게 이제 100% 확신은 아니기 때문에 그 안에 예를 들면 최악의 상황을 가정을 해서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어떠한 투자도 할 수가 없고 어떠한 경제적인 어떤 자유도 얻을 수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근거는 첫 번째는 우리가 농지를 매입을 할 때 감정가의 50% 정도 수준 또는 그 이하로 우리가 농지를 매입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공시지가하고 비교했을 때 공시지가와 유사한 수준으로 우리가 농지를 매입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매입과 동시에 이득이 확정된 어떤 상태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농지의 가격이 많이 안 올랐다 하더라도 또는 조금 떨어졌다 하더라도 이득이 보장된 그런 조건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토지는 항상 지금 과거에 그랬지만 물가 상승률 플러스 1에서 2%는 계속해서 상승을 해왔습니다. 이거는 과거의 데이터를 보면, 과거의 통계를 보면은 계속해서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될 거다 100% 확신은 없겠죠, 당연히. 그렇지만 물가는 국가에서 통제를 하기 때문에, 관리를 하기 때문에 물가는 오를 수밖에 없는 건데 이 물가의 1에서 2%씩 올라왔던 기존의 어떤 경향은 그대로 가져갈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개발 호재가 있을 수 있는 지역 중심으로 농지를 매입을 하게 되면 이 농지의 가격은 떨어지기보다는 오히려 가격 급등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의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단점일 수도 있고
극단적인 상황을 고려한 어떤 단점이라고 생각이 될 수 있는데 저는 오히려 전혀 단점이라고 생각 들지 않고 오히려 감정가의 90%씩이라도 100% 확실하게 농지를 받아준다. 이 부분은 너무나 큰 장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농지연금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 전략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이 아무렇지 않게 느껴질 수도 있고 단점이 아니라 오히려 장점화가 될 수도 있다. 어떻게 농지를 사고 어떤 가격으로 사느냐에 따라서 장점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